입술에 묻다 피기맘. 자, 그러면 연대 같은 경우는 어떤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연대는 인원에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 거기서 인원의 변화라는 거는 뭐 전형별로 뽑는 인원? 네. 예. 어떤 그래서- 변화가 있죠? 그 연대 같은 경우에 특별히 그 논술 그리고 특기자에서 상당한 많은 인원수의 학생들을 뽑았었습니다. 근데 그 인원이 상당히 감소됐고요. 네네. 작년에 비해서. 네. 예. 그리고 그 인원들이 일반적으로는 정시로 갔을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자세히 뜯어보면 그 학생들이 다 종합 전형으로 옮겨간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뭐 연대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 그전에도 좀 많이 뽑았었고, 네. 그 다음에 뭐 한 10% 정도는 계속 수시에서 안 뽑고 2월을 시켰으니까 정시로. 네. 그래서 뭐 거의 40%까지 갔었는데, 실제로 그거 인원의 변동 별로 없더라. 네. 그러면 수시에서 어쨌든 뽑긴 뽑는데, 네. 그게 이제 수시의 다른 특정 전형들로 옮겨갔다? 네. 아, 네. 그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디로 옮겨갔나요? 특기자 논술이랑 뭐 특기자는 줄었으니까. 그러면 뭐 학종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쪽으로 다 옮겨간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면접형으로는 263명, 그리고 네. 활동 수형으로는 133명, 네. 그리고 국제형으로 177명이 옮겨가서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여기에 연결해 볼 수 있는데요. 모든 전형에서 연대가 최저를 없애버렸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를 그 서울대랑 똑같은 어떤 기준 뭐 이런 거로 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수능 최저로 사실은 아이들의 기본적인 어떤 학업 능력이라고 하는 걸 검증해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연대가 그걸 포기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변별하겠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약간 의문으로 남긴 하지만, 네, 왜 의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연대에서 직접 평가를 한다거나 뭐 참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그거야 그렇죠. 예, 네. 예. 의도를 어떻게든 분석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이제 연대 같은 경우, 뭐 우리가 내용 정리하다 보면, 뭐 1단계 서류, 그렇죠? 그리고 활동 수형을 따질 때, 2단계 면접,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1단계 서류를 뭐 3배수를 뽑든 5배수를 뽑든 일단 뽑고 나서, 면접까지 딱 치르고 나면 그걸 끝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뭐, 그 면접의 내용이 굉장히 어렵다, 뭐 이런 거로 해갖고 뭐 잘라내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면접 문항을 봤을 때는 작년 같은 경우 약간 난이도가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아, 올라왔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최저라는 뭔가 안전장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게 없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 수능 최저를 없앤다라는 게. 그러니까 어디서 줄었는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논술과 특기자를 특히 특기자가 정말 많이 왕창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이과에서는 특기자 전형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영재고 과고 학생들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영재고 과거 아이들은 실제로 연대를 잘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잖아요. 근데 들어올 수 있는 그 전형이 거기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아, 근본적으로. 전형상으로는 그렇죠. 네네. 네. 그러면 그 학생들을 뽑지 않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네. 이제 학종에서 그 애들을 희석해서 뽑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 설명하자면 네. 학생부 종합전형에 뭐 면접형도 있고 학교활동 우수형 두 가지가 있는데 학교활동 우수형을 특기자 전형이랑 섞은 거고 그래서 학교활동 우수형에서는 실제로 학교 교과라든지 이런 거를 희석해서 볼 거다. 왜냐하면 영재교나 과고 아이들이나 자사고 아이들은 내신이 상대적으로 정말 나쁠 테니 그러니까 실제로 서류 갖고 1단계를 선발한다라고 했을 때 교과의 영역은 오히려 학교활동 우수형에서 줄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일단 그럼 1단계에서 뭐 보시면 뭐 문과는 뭐 2.5배수 1단계 통과자가 이과는 4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그런 기준을 가지고 희석해서 뭐 이러저런 거를 보고서 뽑는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그 다음에 면접으로 또 한 번 더 거리겠다. 뭐 이런 의미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그럼 1단계에서 그럼 도대체 뭘 갖고 뽑을까요, 연대가? 이거는 말하기 곤란한가요? 어떠세요? 지금 계속 촬영 중인 거죠. 네. 이거 내가 얘기해도 되나요? 얘기하세요. 뭐, 의견에 관련된 거를 물어보는 거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뭐 첫 번째는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겠죠. 네. 데이터? 네. 그리고 왜냐하면
뭐 학생부 종합전형부터 해서 정시까지 했을 때 네. 한 뭐 종합전형 역사만 해도 한 10년 이상 왔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누적된 데이터가 엄청날 거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모든 대학들이 정시에서 수능 100%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거나 이유도 없이 학생부를 같이 받습니다. 네. 그걸 정시에서? 네. 네네. 받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는. 동점자. 동점자는 안 나옵니다. 절대. 왜냐하면 학교마다 영역별로 비중이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점자가 나올 수 없는 구조거든요. 네. 왜냐하면 또 그 안에서 전체 동점자가 나오면 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학 우수한 학생, 수리가 우수한 학생, 그렇죠. 과탐이 네. 우수한 학생 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절대 안 나오는 구조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환산하면 소수점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가. 근데 이거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교육부가 네. 서류 블라인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보지 마라라고 얘기를 해서 실제로 뭐 그렇게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그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아, 브라인드, 네. 서류 브라인드 처리가? 네. 이유가 뭐죠? 첫 번째 저도 뭐 학교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요. 네. 4년간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니까 저도 처음에 이 블라인드라는 게 나왔을 때 여러 방향으로 알아봤겠죠. 네. 기존에 아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현재도 사정관으로 근무하는 분도 계시고 그랬더니 방향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첫 번째 뭐가요? 뭐가 걸렸던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그래서 기술적인? 첫 번째 그 학교 명칭을 다 지우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제일 하단에 있는 학교 명칭부터 시작해서 각 수상, 동아리 명칭 또는 세특에 들어있는 모든 학교 활동에 대한 대회나 뭐 행사에 있는 명칭을 다 지우는 기술적인 문제를 대학이 못한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아, 대학이 못한다고 거부를 했다고? 네네. 아, 그 고등학교에서 그럼 하라고 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려운 건가요, 실적으로? 그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대학이 그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교육부에 말을 했기 때문에 교육부가 그러면 우리가 해주겠다. 아, 네. 그래서 연구 중입니다. 아, 연구 중이다? 네. 그래서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또 뭐냐면 기술적인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추천자 전형이나 자격 제한이 있는 전형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그 명단과 그 학생을 매칭을 시켜야 되거든요. 평가를 들어가기 전에. 네. 근데 그 학생들을 확인할 수 없다. 그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얘기하는 건 그러면 학생부를 평가 전에는 지워진 걸 줄 거고요. 아직까지 연구 중이긴 하지만 지우는 방식에 대해서는 네. 지워진 걸 줄 거고 평가한 이후에 그걸 확인하라는 차원에서 있는 걸 주겠다. 뭐 이런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동시에 주겠다. 아, 학생부 두 종류 네. 지워진 거, 안 지워진 거? 네. 그래서 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건 뭐 올해는 뭐 내년은 어떻든 간에 올해는 그게 불가능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거는 뭐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뭐 기술적인 개선 뭐 이런 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기술적인 개선을 한다라고 쳐도 사실은 거기에 학교명 지우는 거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뭐 한부모 가정, 소위 네. 말하는 사회 배려 대상자 전형에 어떤 아이가 지원한다. 네. 라고 얘기했을 때 걔는 사실 인적 사항이 정확하게 확인되고 그 합격 조건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걔는 안 지워진 학생부가 제공이 될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근데 그 학생들은 뭐 극소수라고 보면 전체적으로는 다 지워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사실 쓰는 애들이 원서 쓰는 애들이 사실은 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의 개설 과목이 뭐였는지 등등등 이런 거랑 또 하나 서울대 같은 경우가 아주 노골적으로 발표했잖아요. 우리는 학생들의 어떤 개별 정보를 위해서 학교 알림을 사용하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사실은 그 학교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네. 올해 많은 대학교 서울대뿐만 아니라 고교 프로파일을 쓰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서류 블라인드라고 하는 거 그 자체의 목표 설정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뭐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게 현실적으로 명분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좀 있겠네요.